안녕하세요. 한국뇌발달연구소 김일권 소장입니다. 오늘은 언어 치료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말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 머리를 잡아 뜯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엄마들은 말소리 자체를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리는 내는데 단어를 따라하지 못한다고 하죠. 또 어떤 엄마는 몇 마디 말은 하는데 자바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또 어떤 엄마는 우리 아기는 엄마 손을 마구 꼬집는다고도 말을 하고, 또 손가락을 꼬물락거리고 비틀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머리 때리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말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죠. 왜 그럴까요? 기계적 감각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좀 생소할 겁니다. 신체적 접촉, 진동 또는 물리적인 압력 등에 의해서 감지되는 것을 기계적인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만들어지는 데는 기본적으로 기계적 감각 자극이 필요합니다. 기계적 감각은 피부 접촉이나 내장 감각 또는 관절의 감각, 또 청각, 이런 것들로 기계적 감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감각. 기계적으로 누군가가 자극을 주면 작동할 수도 있고, 또 일반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기계적으로 자극을 받고 기초적인 감각을 발달을 시킵니다. 그러나 텔레비를 보거나 또 과잉보호를 받거나 또는 조기에 학습을 많이 시킨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이 기계적 감각이 발달이 잘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피부 접촉입니다. 피부 접촉을 통해서 온몸 전체를 인식합니다. 두 번째는 내장의 감각입니다. 우리 오장육부가 우리 몸속에 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은 다 내장육부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감각을 뇌로 전달합니다. 또 관절의 감각이 있습니다. 물건을 잡고 던지고 걷고 움직일 때에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고 각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관절의 감각, 다른 말로 운동 감각을 뇌로 보냅니다. 뇌의 감각, 청각의 감각이죠. 귀 속의 감각. 청각 속에는 진동, 파장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계적 감각을 우리 아이들이 못 느끼기 때문에 소리를 싫어하고, 또 그 소리를 모방하지도 못하고 언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발달장애와 자폐증의 언어치료는 과연 가능할 것일까요? 언어치료의 과학적 비결은 먼저 기계적 감각을 작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접촉하고 기계적으로 진동 자극을 주고, 그리고 압박을 가해 줘야 합니다. 뇌과학이 과학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자극의 세기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감각 자극이 적절하지 못하면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손끝 자극이라든지 발가락 자극, 간지럼 태우기, 꽉 껴안아주기, 장 마사지 등입니다. 이 원리는 30년간 뇌를 연구하면서 수천 명의 발달 장애 아이들을 치료 교육하고 또 언어 치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뇌과학자 프린스턴 대학의 세바스찬 승 교수가 이 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경계는 장애가 있거나 발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차 가중을 하면 재차 세기를 조절해서 다시 자극을 주게 되면은 다시 재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극의 세기를 조절하고 또 자극의 시간을 조절해서 재연결이 이루어지면은 신경의 회로는 다시 재배선이 되는 것입니다. 전선이 끊어졌거나 전선이 연결되지 않아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경우에 재배선이 되면은 다시 연결이 되어서 라디오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전기가 다시 작동할 수 있듯이, 그래서 재배선이 되면은 재차 생성이 되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시 언어를 듣고 말을 모방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치료적 기본적인 이러한 원리, 이것이 소위 말하는 4R, 4가지 R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뇌과학적 원리 하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언어 치료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한 3가지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소리와 진동 자극에 아이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 마주침이 형성이 되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모든 주변 사물을 손으로 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이런 소리를 보통 어쿠스틱이라 그러죠. 실제 소리, 또 손으로 쳐서 나는 소리를 아이가 듣고 또 동작을 보고, 그래서 아이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주의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소리를 쳐서 소리를 통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진동기를 서서 하면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현악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소리의 질이 다르고, 아이들은 중증 자폐 아이들도 이런 소리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의 형성이 안 되면 어떤 자극도 뇌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있고 행동을 좀 심하게 하면 같이 심하게 해주고, 약하게 하면은 이렇게 아이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가 재밌어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주의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모방 행동을 하는 거, 소리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 하면 미야옹 한다든지, 강아지는 멍멍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소리를 듣고 소리 흉내를 내는데 조음기관의 훈련이 같이 따라와야죠. 혀내 밀기 한다든지, 그 다음에 메롱 한다든지, 그래서 입술 붙임과 혀내 미는 이런 것들을 계속 놀이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돼지 꿀꿀이라든지 고양이 야옹 한다든지, 또 이렇게 오리 꽥꽥 한다든지 이런 소리 따라하기, 그 다음에 말 따라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신체적 접촉 놀이, 몸놀이를 통해서 자바르가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꽉 껴안고 있으면은 아이가 한참 있으면은 나가야 되는데 이제 몸만 막 움직이죠. 그러다가 놔주세요 한다든지, 아니면 싫어요 한다든지, 안 돼 한다든지, 평상시에 많이 들었던 거를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때 놓아주게 되면은 자바르가 하나씩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게 되면은 결국 언어 치료를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